이정우 선수를 직접 보기 위해 메이저리그 구단의 단장이 고척돔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이정우 선수 영입에 샌프란시스코가 진심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고척돔에서 열린 삼성과 키움의 경기, 이정우 선수가 홈 고별전을 가졌습니다. 팬들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역시 화제를 모았던 거는 샌프란시스코의 단장이 직접 구장을 방문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직 경기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7년 동안 응원한 팬들을 위한 팬 서비스 차원에서도 출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대타로 들어서서 12구 승부 끝에 3루수 땅볼로 물러나면서 KBO 리그에서의 7년 또 이제 마무리 짓는 이정우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 말에 발목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복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재활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걸 뜻하죠. 실제로 1루까지 달리는 속도를 봤을 때 몸 상태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었던 이정우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정우 선수 7시즌 동안 KBO 리그에서 통산 1181개의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65홈런, 69도루를 기록을 했고요. 타율도 3할 4푼, OPS 0.898. 이 이정우 선수가 기록했었던 WRC 플러스 143.1이 토종 중견수 중에 1위라고 합니다. 이제 2위가 이제 박재홍 선수니까 박재홍 선수도 정말 잘 때렸던 이 타격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었던 중견수잖아요. 그렇죠. 박재홍 선수보다도 이제 이정우 선수의 타격 생산력이 더 높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정우 선수가 올 시즌을 마치고 포스팅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 속에서 이 메이저리그에서도 스카우트들을 꾸준히 파견을 해왔었습니다. 이날만 하더라도 무려 5개 구단에서 스카우트를 파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올 시즌 전체로 했을 때 한 번 이상 스카우트를 보낸 팀은 무려 27개 팀. 그러니까 세 구단을 빼면은 모든 구단들이 이정우 선수를 한 번씩 체크를 해봤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경기 끝나고 고별식까지 이정우 선수의 고별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박수를 보냈었던 메이저리그 고위 관계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단장 푸틸러 단장이었습니다. 그렇죠. 푸틸라 단장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 휴스턴에서 단장 보좌로 활동을 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단장으로 스카우트가 됐고 그 위에는 파르한 자이디 사장이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휴스턴에서 11년 동안 주로 했었던 역할이 이 선수 육성 부분이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11년 동안 선수 육성 부문을 맡아서 맞춤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숱한 성공 사례는 사실 이제 푸틸러 단장이 만들어놓은 시스템 아래에서 생겨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양키스 단장인 이 브라이언 캐시먼 같은 경우에는 야마모토를 보기 위해서 일본에 직접 찾아가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메이저리그에서 단장급 고위 인사가 한국 또는 일본에 방문한 사례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영입 의지가 강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키움의 스프링 캠프, 지난 3월에 있었던 스프링 캠프에도 수석 스카우트들을 대거 파견하면서 진지한 관심을 일찌감치 드러냈었던 구단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샌프란시스코의 중계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파르한 자이디 사장이 공개적으로 이정우 선수를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샌디에고에서 뛰고 있는 김하성이 성공을 거뒀는데 한국에서는 이정우와 함께 뛰었던 걸로 안다. 김하성의 성공이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구단은 이정우에 대해서 많이 관찰해왔고 한국에도 여러 차례 갔었다. 후반기에는 부상 때문에 결장을 했지만 이제 건강할 것으로 본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시즌 내내 자이디 사장 같은 경우에는 운동신경이 좋고 스피드를 갖춘 젊은 선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언급을 해왔었습니다. 그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정우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시즌 한번 겨울에 얘기를 해보자면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에런 저지 그리고 카를로스 코레아 이 두 명의 FA 대여를 노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불발이 되고 말았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이제 분산 투자를 해서 영입을 했었잖아요. 그래요. 해니거, 콤포토, 피더슨, 스트리플링, 머네야 등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선수들에게 나눠서 이제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대부분의 선수들이 결국엔 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네, 시즌 중반까지는 포스트 시즌 진출권을 유지를 했습니다만 결국에 막판에 추락 그러면서 5할 승률까지 무너지고 말았었죠. 79승에 83패로 2년 연속 이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었던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을 야구 실패 책임을 지고 케플러 감독이 경질이 됐고요. 반면에 이 자이디 사장 같은 경우에는 1년의 기회를 더 부여받게 됐습니다. 이 전력 보강 첫 걸음으로 외야수 보강이 지금 외야수 영입이 필수인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정우 선수에게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샌프란시스코의 외야 상황을 한번 짚어보면 앞서 언급드린 이 해니거와 콤포토, 피더슨 이거 사실 투자 금액에 비해서 모두 실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외야수 WAR이 합산 기준으로 했을 때 3.5승 메이저리그 전체 25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 몇 시즌 동안 주축 타자였던 이 좌타 외야수죠. 마이크 야스트렘스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미 만으로 33살을 넘었단 말이에요. 올 시즌은 뭐 잦은 햄스트링 부상도 있었고 공수 양면에서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마지막 연봉 조정을 앞두고 논텐더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랬을 때 해니거의 계약은 내년까지이고 콤포토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성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옵트아웃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문제는 두 선수가 잔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코너 외야수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중견수 후보로는 루이스 마토스 아니면 타일러 피츠제럴드 등 검증되지 않은 신예들 뿐이기 때문에 이 중견수 보강에 대한 이 목마름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그랬을 때 올 시즌을 마치고 FA 되는 선수들을 살펴보더라도 중견수가 가능한 후보로는 코디 벨린저 아니면 해리슨 베이더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정우 선수의 몸값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이 시장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요. 고졸 신인으로 KBO 리그에 데뷔해서 국가대표도 뛰었고 병역 혜택까지 받으면서 딱 7년을 채우고 만 25살의 나이로 이제 해외 진출에 성공할 수 있게 된 이정우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KBO 리그에서 해외 진출할 수 있는 최단 기간 코스인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어린 나이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선 적응기를 거친 이후에 뛰어난 활약을 펼칠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이정우 선수도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이 해외 진출에 있어서 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이가 아무래도 좀 나이가 깡패라는 깡패죠. 얘기죠.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정우 선수의 몸값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봤을 때 뭐 김하성 선수의 4년 2,800만 달러 이상은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현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대략적인 몸값 뭐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현지에서는 5천만 달러 이상이라는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죠. 근데 생각을 해봤을 때 MPB 출신으로서 최근에 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탑급 선수들의 몸값을 생각을 해보면은 스즈키 세이야가 일단 먼저 5년에 8,5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었고요. 그리고 요시다 같은 경우에도 5년에 9천만 달러 계약을 맺었었는데 물론 이 두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올해 보여준 성적 자체는 조금은 아직 몸값에 비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두 선수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해외 선수들에 대한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투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고무적으로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정우 선수를 원하고 있는 특히 이제 이 스카우트를 하고 있는 구단들이 정말 많잖아요. 여러 구단이 영입 경쟁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도 몸값도 올라갈 것처럼 보이고 FA 중에 좋은 선수는 드문데 보강 원하는 팀들이 많다. 그리고 그 중에 또 빅마켓 팀들도 많다라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살펴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5천만 달러 이상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이정우 선수의 또 포스팅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이정우 선수가 올 시즌 초반에 이제 보라스와 이 계약을 맺으면서 에이전트 선임도 이미 마친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보라스 사단의 협상 능력도 한번 믿어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정우 선수의 몸값 대략적으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5천만 달러보다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이제 관심 상황을 봤을 때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댓글을 통해서 또 예측을 해주시면 또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이정우 선수에 관한 이야기 한번 좀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